안녕하세요. 기계설계 산업기사 필기 시험 대비를 위한 오디오북입니다. 오늘은 표면 거칠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면 거칠기는 기계 부품의 기능과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각 기호의 위치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1. 표면 거칠기의 정의 및 종류. 표면 거칠기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물체의 표면이 얼마나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한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마치 사포의 입자 크기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숫자로 표현되며 숫자가 낮을수록 표면이 매끄럽고 높을수록 거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면 거칠기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첫째, 최대 높이의 거칠기. 둘째, 시점 평균 거칠기. 셋째, 중심선 평균 거칠기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바로 중심선 평균 거칠기, 과거에는 산술 평균 거칠기라고도 불렸던 RA 값입니다. RA 값은 표면의 평균적인 높낮이 차이를 나타내는 값으로 설계 도면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표기법입니다. 이 표면 거칠기 기호의 이해. 그렇다면 이 중요한 RA 값을 어떻게 도면에 표시할까요? 바로 특정 형태의 기호를 사용합니다. 마치 역삼각형을 옆으로 눕혀놓은 듯한 모양인데요. 일반적으로 네모난 면의 표면 거칠기를 표시하고 싶다면 해당 면의 모서리에 이 기호를 부착합니다. 그리고 기호 안에 RA 값을 숫자로 기입하여 표면의 거칠기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 기호 안에 1.6초이라고 적혀 있다면 해당 면의 중심선 평균 거칠기가 1.6 마이크로미터라는 의미입니다. 3. 표면 거칠기 기호 내 정보 위치. A, C, D.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호 안에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 거칠기 기호에는 A, C, D라는 세 가지 주요 위치가 존재하며 각각 중요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A 위치, 가장 중요한 표면 거칠기 값이 기록되는 곳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RA 값, 예를 들어 1.6과 같은 숫자가 바로 위치에 표시됩니다. C 위치, 컷오프 값, 커트오프 랭스 또는 평가 길이가 기록됩니다. 컷오프 값은 표면 거칠기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 길이로 측정 결과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컷오프 값은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므로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D 위치, 줄무늬 방향 기호가 표시됩니다. 표면을 가공할 때 발생하는 줄무늬의 방향을 나타내는 기호로 가공 방법에 따라 다양한 기호가 사용됩니다. 줄무늬 방향 기호에 대해서는 잠시 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정보, 즉 표면 거칠기 값, 컷오프 값, 줄무늬 방향 기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는 이 위치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듬질 가공 기호, 제거 가공, 가공하지 않음, 가공 여부 미지정. 다음으로 다듬질 가공 기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듬질 가공 기호는 해당 면을 어떤 방식으로 가공했는지 혹은 가공할 예정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거 가공 기호, 해당 면을 밀링, 선반 등의 가공 방법을 사용하여 재료를 제거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호는 일반적으로 빈 공간으로 표현됩니다. 가공하지 않음 기호, 해당 면을 특별한 가공 없이 그대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호는 원 안에 제거 가공 기호와 동일한 모양이 들어간 형태로 표현됩니다. 이 원 안에 들어간 기호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므로 꼭 기억해두세요. 가공 여부 미지정 기호, 해당 면의 가공 여부가 특별히 지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가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 기호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빈 공간으로 표현됩니다. 다듬질 가공 기호의 위치 및 보조선 활용. 다듬질 가공 기호는 일반적으로 표면 거칠기 기호 옆에 위치합니다. 만약 공간이 부족하다면 보조선을 사용하여 가공 기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보조선은 표면 거칠기 기호에서 뻗어나와 가공 기호를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는 지시 기호를 사용하여 원하는 위치에 가공 기호를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공 기호의 방향입니다. 가공 기호는 마치 화살표처럼 생겼는데 이 화살표의 꼬리 방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가공 기호를 아래쪽에 그릴 때는 꼬리가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고 왼쪽에 그릴 때는 꼬리가 위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오른쪽에 그릴 때는 꼬리가 아래쪽, 왼쪽에 그릴 때는 꼬리가 위쪽으로 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듯한 모습이죠. 줄무늬 방향 기호의 종류 및 의미. 이제 앞서 언급했던 줄무늬 방향 기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줄무늬 방향 기호는 표면 가공 시 발생하는 줄무늬의 방향을 나타내는 기호로 가공 방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기호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표면 거칠기 기호의 D 위치에 표시됩니다. 이퀄 가공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줄무늬가 형성됨을 의미합니다. 즉, 가로 방향으로 줄무늬가 나타나는 것이죠. 퍼펀디큘러 가공면과 수직한 방향으로 줄무늬가 형성됨을 의미합니다. 즉, 세로 방향으로 줄무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X, 크로스트 가공으로 인해 발생한 선들이 X자 형태로 교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M, 멀티 디렉셔널 방향성이 없이 무작위로 줄무늬가 형성됨을 의미합니다. 이 무방향 M 기호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므로 꼭 기억해 두세요. C, 서큘러 가공으로 인해 발생한 선들이 동심원 형태로 형성됨을 의미합니다. 선반 가공 후 단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R, 레이디엘 가공으로 인해 발생한 선들이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줄무늬 방향 기호 활용 예시, 무가공. 예를 들어 어떤 면을 특별한 가공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면 표면 거칠기 기호의 D 위치에 M 기호를 추가하여 무방향 줄무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면이 특별한 방향성을 가진 줄무늬 없이 무작위로 가공되었거나 아예 가공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줄무늬 방향 기호는 시험에 자주 출제될 뿐만 아니라 실제 설계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각 기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계 재료 표시법 SS400, SM45C. 다음으로 기계 재료 표시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 재료 표시법은 설계 도면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와 특성을 나타내는 기호 체계입니다. 기계 재료 표시법 역시 산업기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SS400과 SM45C가 있습니다. SS400,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S는 스틸, 강철의 약자이고 두 번째 S는 스트럭처의, 구조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뒤에 붙는 400이라는 숫자는 해당 강제의 최저 인장 강도를 나타냅니다. 즉, SS400은 최소 400MPa, 메가파스칼의 인장 강도를 갖는 구조용 강제라는 의미입니다. 시험에서는 이 세 자리 숫자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꼭 기억해 두세요. SM45C 콜론 기계 구조용 탄소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S는 스틸, M은 머신, 기계의 약자이고 45C는 탄소 함유량을 나타냅니다. 즉, SM45C는 탄소 함유량이 0.45%인 기계 구조용 탄소강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45C는 0.45%를 의미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주요 재료 기호 암기 STC, STS, SF, SPS, SPP, STD. 이 외에도 다양한 재료 기호가 존재합니다.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몇 가지 기호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STC, 탄소 공구강을 의미합니다. 공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강철입니다. STS, 합금 공구강을 의미합니다. 탄소 공구강에 다른 합금 원소를 첨가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강철입니다. SF, 탄소강 단강품을 의미합니다. 탄소강을 단조,
두드려 만드는 방식, 하여 만든 제품입니다. SPS, 스프링강을 의미합니다. 탄성이 뛰어나 스프링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강철입니다. SPP, 일반 배관용 탄소 강판을 의미합니다. 배관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탄소 강판입니다. STD, 다이스강을 의미합니다. 금형, 다이스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강철입니다. 이러한 재료 기호들은 시험에서 보기로 자주 출제되므로 틈틈이 암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SF34A, PW, HSWR, SWRS, SNCM625 몇 가지 추가적인 재료 기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SF34A: 탄소강 단강품을 의미하며 뒤에 붙는 34A는 최저 인장 강도를 나타냅니다. 앞서 SS400에서 설명했듯이 세 자리 숫자는 대부분 최저 인장 강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PW, 피아노선을 의미합니다. HSWR, 경강선재를 의미합니다. 선재는 와이어 형태로 가공된 재료를 의미합니다. SWRS, 피아노 선재를 의미합니다. SNCM625, 니켈 크롬 몰리브덴 합금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S는 스틸, N은 니켈, C는 크로미엄, 크롬, M은 멀리브더넘, 몰리브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뒤에 붙는 625는 최저 인장 강도를 의미합니다. 즉, 니켈, 크롬, 몰리브덴이 첨가된 합금강으로 최소 625MPa의 인장 강도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재료 기호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므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기호들을 중심으로 암기하고 새로운 기호가 등장하면 그때그때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면의 가공 방법 기호 FF, FL, HL, L, D, M, B, G, C. 마지막으로 면의 가공 방법 기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의 가공 방법 기호는 도면에 표기된 면을 어떤 방식으로 가공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이 기호는 표면 거칠기 기호의 B 위치에 표시됩니다. FF, 줄 다듬질, 파일 피니싱을 의미합니다. FL, 랩핑 다듬질, 랩핑을 의미합니다. HL, 호닝 가공, 호닝을 의미합니다. 호닝 가공은 정밀한 표면 다듬질을 위해 사용되는 특수 가공 방법입니다. L: 선반 가공, 레이드를 의미합니다. D: 드릴 가공, 드릴링을 의미합니다. M: 밀링 가공, 밀링을 의미합니다. B: 보링 가공, 보링을 의미합니다. G: 연삭 가공, 그라인딩을 의미합니다. C: 주조, 캐스팅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FF, FL, HL 기호가 비교적 자주 출제되므로 특히 주의해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표면 거칠기의 정의, 종류, 기호, 줄무늬 방향 기호, 기계 재료 표시법, 그리고 면의 가공 방법 기호까지 표면 거칠기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각 기호의 위치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복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에서는 각 기호의 위치를 묻는 문제, 재료 기호의 의미를 묻는 문제, 그리고 줄무늬 방향 기호의 종류를 묻는 문제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따라서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력을 점검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계설계 산업기사 시험은 결코 쉽지 않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이 여러분의 합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